지금 이상이 없으신 지 꽤 되셨나요, 그러면? 19년도에 치료를 받고 지금 22년이니까 2년 좀 넘었네요. 아, 그럼 그동안은 검진만 받으시는 건가요? 네, 6개월에 한 번씩 받고 그리고 또 이번에는 1년 만에 검사를 받았는데 마침 오늘 검사를 지난주에 받아서 오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네. 교수님께서 100점 만점이라고 하셔서 다행이었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검진 이상 없음 특집 방송이 되겠네요. 뭐 그런 셈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보자. 언제가 관해이신 거죠? 제가 교수님이 100점 만점이라고 아주 깨끗하다고 하시면서 이제 검사 2번만 더 합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1년에 한 번씩이니까 24년에 관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거의 정말 크게 뭐 일상생활 하는 데는 아무 뭐 별 다를 바가 없지 않나요? 일상생활은 크게 다를 바가 없고요. 이제 다만 이제 안타깝게도 몸은 건강은 되찾았지만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아무래도 그 치료가 좀 독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과 제 몸이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실제로도 좀 안 좋은 부작용도 있어서. 항암도 하셨죠? 그러니까. 네, 항암 치료를 받은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방사선이나 수술 같은 거는 하지 않았고요. 네, 항암 주사 치료만 받았어요. 어떤 부작용이 있으셨어요? 이거는 굉장히 좀 개인적인 일이라서 좀 말씀드리기가 좀 꺼려지기도 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그 치료를 받기 직전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나 상담해 주시는 분께서 모든 나타날 수 있는 0에서부터 100까지의 모든 부작용을 설명해 주셨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남자와 여자의 그런 소위 말해서 생물학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제 치료 들어가기 전에 산부인과에서도 협진을 받아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또 난소의 기능을 정지하는 주사를 맞았어요. 그 항암 주사를 맞으면 아무래도 몸의 전체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난소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오히려 이제 기능을 중단시키는 그런 요법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 주사가 유방암에는 효과가 있는 걸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다른 암에는 사실 효과가 거의 없다? 그리고 뭐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 약간 믿거나 말거나 약간 보험 같은 그런 격으로 맞는 거라고 하시면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데 거의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되게 암울한 거예요. 치료 들어가기 직전에. 그리고 암 환자분께서는 할 수 있는 걸 다 일단 해야겠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주사는 무조건 맞는 걸로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물어보셔요. 이제 결혼은 했는지 그리고 결혼했다면 아이가 있는지 그리고 또 추가 가족 계획이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시고 혹시 난자를 채취를 해서 냉동을 할 의향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특별한 추가적인 가족 계획 이런 거를 생각해보지 않아서 그리고 또 그런 거를 하려면 또 추가적인 비용이 든다고 하셔서 그냥 아주 깊이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굉장히 후회하고 있어요. 네, 그게 다 그렇게 물어보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거의 선택은 환자 본인이 하는 몫이긴 한데
만약에 지금 그런 선택을 앞두신 분이라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내 마음과 나중에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 그런 선택을 앞두고 있으신 분이라면 돈이 좀 들더라도 그런 거는 꼭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좀 많이 후회하는 편이에요. 네, 저는 지금 일단은 아이가 있어요. 네네네. 아이가 있는데 저는 자녀가 한 명이에요. 네. 한 명인데 그 아이가 이제 아직 어리다 보니까 따님 있으시죠? 네네. 아직 유치원생인데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자주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예전에도 길가에 가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항상 사촌동생이랑 자주 만나서 노는데 엄마 나한테 사촌동생이 있긴 하지만 2명이 있긴 하지만 사촌동생도 좋은데 같은 집에서 사는 친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갑자기 길을 가다가 뜬금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지금도 약간 울컥하는데 그 생각하면 울컥하거든요. 굉장히 울컥하는데 아무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날 밤에 다시 그 생각을 하면서 울었죠. 너무 미안한 거예요. 동생을 못 만들어 준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신 거죠? 네. 뭐 언젠가는 얘기를 해주게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에요. 근데 뭐 딸이 당연히 이해를 해주겠죠. 지금이야 뭐 지금 뭐 어려서 뭐 그렇긴 한데. 근데 저 스스로도 여성분들은 다 비슷한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자발적으로 안 낳는다와 비자발적으로 못 낳는다와는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은 제가 이렇게 건강해진 거는 정말 다행인데 사람이 또 간사해지잖아요. 생명을 부지해서 정말 다행인데 더 많은 것을 욕심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슬프죠. 건강해지신 게 얼마나 다행인가 라는 생각이 그쵸. 사실 많이 들고 맞아요. 지금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건강해지신 모습만 봐도 너무 부러우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함부로 말씀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이건 상대적인 거라서 어떻게 보면 되게 사치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고 제가 함부로 네. 말을 못하겠네요.